새벽 5시 반 해솔초등학교 앞 골목에 리어카 바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3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왔어요. 낡은 운동화 밑창이 거의 다 닳아서 아스팔트와 직접 닿을 정도였죠. 할머니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할머니의 구부정한 어깨를 비추고 있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빨리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찍 나와야 좋은 폐지를 주울 수 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박순자 할머니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후부터였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거든요. 국민연금도 얼마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돈만으론 한 달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6시가 넘어가자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아침 운동 나온 주민들이었죠. 박순자 할머니는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 앞에서 폐지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경비원 박관수 씨가 나타났어요. 또 왔네, 저 할머니. 박관수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너무 이른 시간에 오시면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박관수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울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박관수 씨는 팔짱을 끼고 서서 할머니를 감시하듯 바라봤죠. 빨리빨리 하세요. 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곤란해요. 박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폐지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자꾸 떨어뜨렸어요. 7시가 되자 학교 가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리어카를 길 한쪽으로 밀어두고 아이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학부모 중 한 명이 할머니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진짜 지저분하네. 아침부터 기분 나빠. 그 학부모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할머니를 피해 큰 길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할머니를 피해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지만 부모들이 재빨리 아이들을 끌고 갔죠. 저런 곳에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박순자 할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히 가렴.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거든요. 옛날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이 눈에 선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할머니를 반기지 않았어요. 모두들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8시가 가까워지자 더 많은 아이들이 학교로 향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학교 정문 근처에서 폐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으앙! 아이가 울기 시작했죠. 학부모들은 바쁘다며 그냥 지나갔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아가야? 할머니가 봐줄게.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상처를 닦아줬어요. 아프지만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거야.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아, 아파.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거든요.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쿵! 큰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리어카도 함께 넘어지면서 폐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외침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죠. 지나가던 학부모 한 명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해솔초등학교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곧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박순자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호흡도 불규칙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할머니를 응급처치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많이 아픈가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달래며 학교로 보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지만 학부모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가족은 있을까요? 한 학부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연락을 받아야 할 텐데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할머니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어요. 할머니, 들리세요? 의식이 돌아오시면 대답해 주세요.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일 뿐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죠. 성민아. 할머니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구급대원들은 할머니의 말을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가족 이름인 것 같은데요. 한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병원 도착하면 신원 확인부터 해야겠어요. 해솔초등학교 앞 골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폐지들이 바람에 날려다니고 있었어요. 넘어진 리어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죠. 아무도 치우지 않았거든요. 박관수 경비원은 혀를 차며 폐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진짜 골치 아프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걱정되었어요. 매일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귀찮다고 해도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박순자 할머니는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어요. 의료진들이 재빨리 움직이며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80에 50이에요. 심박수도 불규칙해요. 이지연 간호사가 급히 보고했죠. 최민수 의사는 할머니의 심전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즉시 심혈관 촬영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은 훈련된 동작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응급처치가 어느 정도 끝나고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이지연 간호사는 신원 확인을 위해 할머니의 소지품을 살펴봤어요. 작은 검은색 지갑 하나와 낡은 손수건, 그리고 집 열쇠가 전부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은 3만 원뿐이었어요. 카드는 체크카드 하나뿐이었죠. 이지연 간호사는 더 자세히 지갑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연락처나 신분증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갑의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반으로 찢어져 있었어요.
한쪽 부분만 남아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 선생님과 아이들 몇 명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생 같았죠. 이지연 간호사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3학년 2반, 1985년. 글씨가 워낙 흐려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이지연 간호사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할머니가 선생님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최민수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러 왔을 때 이지연 간호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환자 지갑에서 나온 건데요. 최민수 의사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1985년이라고 하면 거의 40년 전이네요. 정말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폐지를 주우시고 계시고 참 안타깝네요. 간호사실에서 다른 간호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요? 선생님이셨던 분이 지금은 폐지를 주우신다고요? 그럼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연락받을 사람이 없는 건가요? 간호사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져요. 요즘 세상 참 삭막해요. 옛날 은사님이 어려우시면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어요. 40년 전 제자들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때 이지연 간호사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 나온 학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3학년 2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초등학교일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쓰러진 곳이 해솔초등학교 앞이었잖아요. 혹시 그 학교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민수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한번 연락해 볼까요? 그래야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라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지연 간호사는 해솔초등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교무실 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입니다. 저희 병원의 귀하 학교 앞에서 쓰러진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해 계세요. 신원 확인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교무실 직원은 놀란 듯 대답했어요. 아, 그 할머니요? 아침에 구급차 소리 들었는데 그분이셨구나. 상태는 어떠세요? 이지연 간호사는 할머니의 상태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나온 사진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1985년 3학년 2반이요? 잠깐만요. 그때 담임 선생님을 확인해 볼게요. 교무실 직원이 자료를 찾아보는 동안 전화선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자료는 여기 없어요.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텐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대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실 수도 있거든요. 이지연 간호사는 연락처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솔초등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김성민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솔초 교장 김성민입니다. 쓰러진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요. 1985년 3학년 2반이라고 하셨죠? 김성민 교장의 목소리에는 뭔가 떨림이 있었어요. 이지연 간호사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김성민 교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1985년이라고 하면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해솔초를 다녔거든요. 이지연 간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혹시 이 할머니를 아실 수도 있겠네요. 김성민 교장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어요.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지연 간호사는 할머니의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박순자라고 되어 있어요. 전화선 너머로 김성민 교장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혹시 정말,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김성민 교장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교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지연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요.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가도 될까요? 할머니 상태도 확인하고 싶고, 혹시 제가 아는 분인지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이지연 간호사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중환자실 3층이에요. 김성민 교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김성민 교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1985년 3학년 2반. 박순자 선생님.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로. 김성민 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40년이나 된 일인데.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김성민 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만약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호기심과 뭔가 알 수 없는 끌림이 김성민 교장을 이끌었어요. 천천히 병원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중환자실 위치를 물어봤어요. 3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내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김성민 교장을 안심시켰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성민 교장은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그냥 확인만 하고 오면 되는 건데. 3층에 도착하자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어요. 김성민 교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린 해솔초 교장 김성민입니다. 이지연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 교장 선생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할머니는 지금 안정된 상태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지연 간호사는 김성민 교장을 할머니가 있는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앞에서 김성민 교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갑자기 무서워진 거죠. 만약 정말 제가 아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4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이지연 간호사가 김성민 교장의 망설임을 알아챘어요. 교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김성민 교장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박순자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민 교장은 문 앞에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픈 할머니 한 분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지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아시는 분 같으신가요? 김성민 교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얼굴이 많이 변하셨을 테니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바꾸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봐도 될까요? 김성민 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지연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김성민 교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눈가의 모양이나 코의 형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기억의 저편에서 어렴풋한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지연 간호사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할머니 지갑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김성민 교장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젊은 여선생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알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었죠. 사진 뒷면의 글씨를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3학년 2반, 1985년. 정말 제가 다녔던 반이에요. 김성민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사진이 반으로 찢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그 사진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시는 건가요? 이지연 간호사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들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성민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김성민 교장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성민 교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이지연 간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성민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이름이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급식비 걱정하지 마라. 김성민 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소영 교무부장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여기 계셨구나. 갑자기 나가시길래 걱정했어요. 정소영 교무부장은 김성민 교장의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장 선생님,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김성민 교장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소영아, 이 할머니가 혹시 정말. 김성민 교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소영 교무부장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을 때 할머니가 다시 중얼거렸어요. 성민아, 밥 먹었니? 도시락 못 사왔구나. 선생님 건 나누어 먹자. 김성민 교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사정으로 도시락을 못 사고 온 날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셨거든요. 선생님, 김성민 교장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정말 선생님이세요? 박순자 선생님.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정소영 교무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 정말 아시는 분이세요? 김성민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박순자 선생님.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더 확인해 봐야 해요. 이지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건가요? 김성민 교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할머니 집에 가보면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졸업 앨범이나 다른 자료들 말이에요. 정소영 교무부장도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함께 가겠어요. 이지연 간호사가 할머니의 주소를 알려줬어요.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소예요. 김성민 교장과 정소영 교무부장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정소영 교무부장이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 정말 그 할머니가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어떤 분이셨는데요? 김성민 교장은 운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항상 챙겨주셨거든요. 도시락도 나누어 주시고 학용품도 사주시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지금 폐지를 줍고 계신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정소영 교무부장도 안타까워했어요.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되신 걸까요?
김성민 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과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골목길이 좁아서 차를 대기가 어려웠어요. 김성민 교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걸어갔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면서 할머니 집을 찾았어요. 반지하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우유 몇 병이 놓여 있었어요. 며칠 동안 가져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김성민 교장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관리사무소에는 박관수 씨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7호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때문에 왔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요. 박관수 씨는 놀랐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제부터 안 보이길래 이상하다 했어요. 많이 아프신가요? 김성민 교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가족 연락처 같은 걸 찾아봐야 해요. 박관수 씨는 흔쾌히 도와줬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관리비도 절대 밀리지 않으시고 이웃들한테도 항상 친절하세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박관수 씨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방 하나와 화장실, 그리고 간단한 부엌이 있었어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김성민 교장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그 위에 안경과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소영 교무부장이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서랍 안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정소영 교무부장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정소영 교무부장이 꺼낸 것은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해솔초등학교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성민 교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1985년 교원증 사본이 나왔어요.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분명히 아까 병원에서 본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이름란에는 박순자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말 선생님이었구나. 김성민 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다른 것들도 들어 있었어요. 해솔초등학교 3학년 2반 졸업 앨범과 아이들이 써준 편지들이 한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김성민 교장은 떨리는 손으로 졸업 앨범을 펼쳤어요. 표지를 넘기자 학급 단체 사진이 나왔습니다. 앞줄 가운데 젊은 박순자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25명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성민 교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앞줄 왼쪽 끝에 서 있는 작고 마른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독 작았어요. 옷도 낡아 보였죠.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나야. 김성민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소영 교무부장이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와, 교장 선생님 정말 작으셨네요. 완전 귀여우세요. 사진을 보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어요.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하셨거든요. 김성민이는 종종 도시락을 못 사고 학교에 갔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교실에 남아서 친구들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봤죠.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박순자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김성민이가 도시락을 못 사온 걸 눈치채고는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어 주셨어요. 성민아, 선생님 혼자 먹기 많다.
같이 먹자.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성민이는 처음엔 미안해서 사양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워낙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셔서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죠. 김성민 교장은 아이들이 써준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쓴 편지를 찾았어요. 순자 선생님께, 저는 성민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커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민이가. 어린 시절 자신의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소영 교무부장도 편지를 읽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따뜻한 선생님이셨네요. 이런 편지들을 다 보관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셨으면. 김성민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여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이렇게 어렵게 사시고 정말 죄송스러워요. 다른 편지들도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담은 글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아이, 선생님이 사준 연필로 예쁜 글씨를 썼다는 아이,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는 아이. 모든 편지에는 박순자 선생님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성민 교장은 또 다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다른 해 졸업 앨범들과 아이들 사진들, 그리고 수업 계획서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으로 일했던 모든 기간의 추억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박순자 선생님이 얼마나 교사라는 직업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소영 교무부장이 다른 앨범을 펼쳐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거 보세요. 여기도 교장 선생님이 나와 있어요. 4학년 때 사진인 것 같은데요. 김성민 교장이 보니 정말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3학년 때보다 조금 더 큰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다른 아이들보다 작고 말랐어요. 그때 이웃집에서 김영희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 누가 순자 씨 집에 들어갔나 했더니 순자 씨 어디 가셨어요? 며칠째 안 보이네요. 김성민 교장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가족 연락처를 찾고 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많이 아프세요? 김영희 할머니가 박순자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순자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옛날에 선생님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옛날 제자들 이야기하실 때 눈이 정말 반짝이셨어요. 특히 성민이라는 아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었다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김성민 교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김영희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순자 씨 말씀으로는 그 아이가 정말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난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 선생님이 되었다고 정말 뿌듯해 하셨어요. 그런데 연락이 끊어져서 아쉬워하셨어요. 정소영 교무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께서 교장 선생님을 계속 기억하고 계셨던 거네요? 김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자식 자랑하듯이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뵙겠어요? 이름만 알고 있으니까. 김성민 교장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제가 그 성민이에요. 박순자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아이고 세상에. 그럼 순자 씨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제자가 바로 당신이었구나. 정말 신기해요. 이게 우연이에요? 운명이에요?
김성민 교장도 감격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기억해주고 계셨다니.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김영희 할머니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순자 씨는 가끔 혼자 중얼거리시기도 했어요. 성민이가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정말 모성애가 깊으신 분이에요. 자식이 없으시니까 옛날 제자들을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민 교장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해주고 계셨다니. 저는 그동안 뭘 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김영희 할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만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순자 씨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하셨는데. 정소영 교무부장이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빨리 병원으로 가요. 할머니께서 깨어나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김성민 교장은 앨범과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이것들을 가져가서 할머니께 보여드려야겠어요. 분명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김성민 교장과 정소영 교무부장은 박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나와 차에 탔습니다. 김성민 교장은 운전석에 앉아 잠시 망연자실했어요. 40년 만에 은사님을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소영 교무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성민 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김성민 교장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성공한다고 바빴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은사님께 안부라도 한번 여쭤봤어야 했는데. 정소영 교무부장이 위로했어요. 교장 선생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김성민 교장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박순자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의 마음까지 챙기는 진정한 교육자였습니다. 김성민이가 집에서 아침을 못 먹고 온 날이면 선생님 책상 서랍에서 빵이나 우유를 꺼내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또 김성민이의 운동화가 너무 낡았을 때는 새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다른 아이가 준 거라고 하시면서요. 김성민이는 나중에서야 그게 선생님이 직접 사주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선생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주려 하셨던 거예요. 정소영 교무부장이 질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 있으세요? 김성민 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학교 진학하면서 다들 흩어졌어요. 가끔 동창회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참석 안 했거든요. 너무 바빴다는 핑계로.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김성민 교장은 졸업 앨범과 편지들이 든 봉투를 들고 내렸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이 모든 걸 보여드리고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모셔야겠어요. 정소영 교무부장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할머니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이지연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김성민 교장이 물었어요. 많이 안정되셨어요.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고 계시고요. 아까는 눈도 살짝 뜨셨어요. 이지연 간호사의 대답에 김성민 교장은 안도했습니다.
뭔가 찾으셨나요? 이지연 간호사가 궁금해했어요. 김성민 교장은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제 담임 선생님이 맞았어요. 이걸 보시면 확실해질 거예요. 이지연 간호사도 신기해했어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계속 성민이 이야기만 하세요. 다른 제자들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김성민 교장은 놀랐어요. 저만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이지연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성민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까? 성민이가 선생님 됐을까? 그런 말씀만 계속하세요. 김성민 교장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계셨다니. 그때 최민수 의사가 나타났어요. 아, 교장 선생님이시죠? 할머니 의식이 많이 돌아왔어요. 곧 깨어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성민이 찾으세요. 혹시 가족인가요? 김성민 교장이 설명했어요. 제자예요. 40년 전 제자. 최민수 의사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제자를 그렇게 찾으신다고요? 정말 특별한 관계셨나 봐요. 김성민 교장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선생님이 깨어나셨을 때 저를 보시면 어떤 기분이실까? 혹시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정소영 교무부장이 등을 떠밀었어요. 교장 선생님 들어가세요.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김성민 교장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의식이 많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김성민 교장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성민 교장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저예요. 김성민이. 할머니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김성민이라고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김성민 교장은 봉투에서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1985년 3학년 2반. 할머니는 앨범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어요. 학급 사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이 아이들. 내 제자들. 그런데 이 사진을 어떻게 해? 김성민 교장이 설명했어요. 선생님 집에서 찾았어요.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연락받을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사진 속 작은 아이를 가리켰어요. 이 아이가 성민이야. 정말 착한 아이였어. 김성민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저예요, 선생님. 그 성민이가 저예요. 할머니는 김성민 교장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정말? 정말 성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아. 할머니가 김성민 교장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성민이구나. 많이 컸네. 이제 다 큰 어른이 됐구나. 김성민 교장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저 김성민이 맞아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성민아, 지금 뭐하고 지내니? 김성민 교장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처럼 교사가 됐어요. 지금은 해솔초등학교 교장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말 선생님이 됐어? 교장까지?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기특할 수가. 할머니가 김성민 교장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성민이가 그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김성민 교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그동안 인사도 안 드리고,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모르고, 정말 못된 제자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성민아. 너 잘못 없어. 선생님이 더 고마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정소영 교무부장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이지연 간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재회 장면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김성민 교장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정말 성민이가 맞니? 꿈이 아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민 교장은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더 많은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봉투에서 자신이 쓴 편지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쓴 편지예요.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순자 선생님께, 저는 성민이에요. 편지를 읽으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편지, 선생님이 정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 성민이가 쓴 첫 번째 편지야.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얼마나 읽고 또 읽었는지 몰라. 김성민 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다른 제자들은 기억 안 나세요? 저만 기억하시는 건 아니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도 기억해. 하지만 성민이가 제일 특별했어. 워낙 착하고 성실했거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 정소영 교무부장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 그때 어떤 아이였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 비록 가난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항상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거든. 그래서 더 예뻤나 봐. 김성민 교장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성민이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 숙제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항상 집중했어.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혼자 책을 읽곤 했지. 정말 기특했어. 김성민 교장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맞아요, 선생님. 저는 정말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특히 선생님 수업이 제일 좋았어요. 할머니가 손뼉을 쳤어요. 그럼. 성민이는 정말 수업을 잘 들었어. 질문도 많이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보람이 있었어. 이지연 간호사도 미소를 지으며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제지간이네요. 할머니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민아, 선생님이 미안해. 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그때 선생님 형편도 어려웠거든. 신입교사라 월급도 적었고 더 많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김성민 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소영 교무부장이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언제까지 해솔초에서 근무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 10년 정도 했나? 그 뒤에는 다른 학교로 옮겼어. 결혼도 하고 해서. 그런데 성민이 반이 제일 기억에 남아. 첫 담임반이었거든.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아이들이 워낙 착해서 행복했어. 김성민 교장은 할머니의 인생이 궁금했어요. 선생님,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하시고 행복하셨죠?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응,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았지.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떠났어. 그 후로 남편이랑 둘이 살았는데 남편도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지금은 혼자야.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지연 간호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 옛날 제자들 생각하면서, 특히 성민이 같은 아이들이 잘 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힘이 났어. 김성민 교장은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성민아. 선생님이 더 고마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선생님의 가장 큰 보람이야. 정소영 교무부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혼자 지내시면 안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선생님 혼자 잘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 하지만 김성민 교장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안 돼요, 선생님.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모셔야 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성민아? 너도 가정이 있을 텐데. 김성민 교장이 대답했어요. 저는 아직 혼자예요. 그리고 설령 가족이 있다고 해도 선생님을 모시는 건 당연해요.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지연 간호사가 중재했어요. 할머니, 일단 퇴원하시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성민아, 너도 바쁠 텐데 너무 자주 오지 마. 김성민 교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선생님. 저는 매일 올 거예요. 최민수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가족분을 만나서 그런가 봐요. 정말 다행이에요. 김성민 교장이 물었어요. 언제쯤 퇴원 가능하세요? 최민수 의사가 대답했어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상태가 좋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가 김성민 교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성민아, 선생님 정말 자랑스러워. 꿈을 이뤘구나. 교장 선생님까지 됐다니. 김성민 교장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성민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가 생각나네. 정말 간절해했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더 열심히 가르쳤어. 성민이의 꿈을 이뤄주고 싶어서. 김성민 교장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기억해요. 선생님이 항상 응원해 주셨죠. 정소영 교무부장이 감동받아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런 게 진짜 교육이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거지. 그게 선생님의 진짜 역할이야. 김성민 교장도 깊이 공감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런 교장이 되고 싶어요. 김성민 교장은 박순자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는 성공한다는 핑계로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살았어요. 선생님께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할머니는 김성민 교장의 손을 토닥였어요. 성민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충분해. 그보다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더 기뻐. 하지만 김성민 교장의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폐지를 주우시는 모습을 봤을 때도 그냥 지나쳤어요. 설마 선생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정말 부끄러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성민이가 나를 봤다고? 언제? 김성민 교장이 고백했어요. 학교 앞에서 몇 번 뵀어요.
하지만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생각했어요. 정소영 교무부장도 자책하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를 여러 번 봤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위로했어요. 괜찮아. 그때는 서로 몰랐으니까. 지금 이렇게 만난 게 기적이야. 이지연 간호사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 같아요. 김성민 교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모실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돌볼 차례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성민아. 선생님은 괜찮아. 지금까지 혼자 잘 살았는데 뭘. 그보다 너는 내 일에 집중해야 해. 교장 일이 얼마나 바쁘겠어. 정소영 교무부장이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 혼자가 아니라 학교 전체가 도울 거예요. 할머니께서 저희 은사님이시잖아요. 할머니는 감동받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선생님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김성민 교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보답할 때예요.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도 포기 안 할 거예요. 할머니는 김성민 교장의 진심을 느꼈어요. 성민이가 이렇게 컸구나. 정말 의젓해졌네. 이지연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보기 좋아요. 이런 사제지간 보기 힘든데 할머니도 행복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성민이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김성민 교장도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그때 최민수 의사가 들어와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정말 좋아지셨네요. 가족분과 함께 계시니까 회복이 빨라요. 김성민 교장이 물었어요. 혹시 퇴원 후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최민수 의사가 설명했어요. 심장이 약하시니까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성민아, 선생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김성민 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이제는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집도 구하고 모든 걸 준비할게요. 할머니는 난처해했어요. 성민아, 너무 부담스러워. 정소영 교무부장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일단 퇴원하시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급하게 정할 필요 없어요. 김성민 교장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선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나머지는 차근차근 상의해요. 할머니도 안도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이지연 간호사가 시간을 확인했어요. 벌써 저녁 시간이네요. 할머니, 저녁 드셔야 해요. 김성민 교장이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선생님.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고마워, 성민아. 그런데 너무 자주 오지 마. 바쁠 텐데. 복도에서 김성민 교장과 정소영 교무부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교장 선생님, 정말 할머니를 모실 거예요? 김성민 교장은 확고했어요. 당연하죠.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혼자 두겠어요? 정소영 교무부장도 지지했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성민 교장은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소영 씨. 혼자서는 어려웠을 텐데. 정소영 교무부장이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희 모두의 은사님이에요. 당연히 도와야죠. 두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김성민 교장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 다행이었어요.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요. 정소영 교무부장이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께서도 정말 행복해 하세요. 김성민 교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성민 교장은 일찍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는 훨씬 좋아 보였어요. 성민아, 일찍 왔네. 김성민 교장이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말했어요. 컨디션 어떠세요, 선생님?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성민이를 만나니까 기운이 나는구나. 이지연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부터 죽 대신 밥 드실 수 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정말? 그럼 이제 곧 퇴원할 수 있겠네. 김성민 교장도 안도했어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빨리 좋아지세요. 오후에는 정소영 교무부장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께 학교 소식을 전해드렸죠. 저희 학교 아이들이 할머니 안부를 물어봐요. 빨리 좋아지시라고 인사드린다고 해요. 할머니는 감동했어요. 고마운 아이들이네. 나중에 꼭 만나보고 싶어. 김성민 교장이 제안했어요. 선생님이 퇴원하시면 학교에 모시고 가고 싶어요. 아이들한테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괜찮을까? 폐가 되지 않을까? 정소영 교무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더 영광이에요. 이렇게 할머니와 김성민 교장의 감동적인 재회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 이제는 제자가 스승을 돌볼 차례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둘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김성민 교장은 아침마다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해솔초등학교로 출근했어요. 할머니는 김성민 교장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많이 사양했지만 김성민 교장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였어요. 성민아, 정말 괜찮겠니? 김성민 교장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가 더 행복해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좋아요. 학교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서 인사했어요. 순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박순자 할머니를 순자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도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어요. 안녕, 우리 예쁜 아이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들도 기뻐했어요. 할머니는 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활동했어요. 정소영 교무부장이 제안한 일이었죠.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좋아하시니까 어떨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나요. 급식실에서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순자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더 주세요. 할머니는 한 명 한 명 챙기며 밥을 떠주었어요. 많이 먹어야 키가 커.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집에서 아침을 못 먹고 온 경우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특별히 챙겼어요. 우리 민수야, 아침 못 먹었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더 줄게. 김성민 교장이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변하지 않으셨구나. 점심시간이 끝나면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곤 했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할머니 주위로 모였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여기서 일하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옛날에 선생님이었거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서. 그런데 어떤 아이가 궁금해했어요. 그럼 할머니 제자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김성민 교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교장 선생님이 할머니 제자야.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교장 선생님이 할머니 제자예요? 김성민 교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맞아. 교장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야. 예전에 할머니를 무시했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학부모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도 반갑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참 착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박관수 씨도 할머니에게 사과했어요. 할머니, 예전에 불친절하게 대해서 죄송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서로 몰랐으니까. 정소영 교무부장은 할머니 덕분에 학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교장 선생님, 할머니께서 오신 후로 아이들이 더 밝아졌어요. 김성민 교장도 동감했어요. 맞아요. 할머니께서 진정한 교육이 뭔지 보여주고 계세요. 어느 날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이들아,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 해줄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착한 마음이 가장 소중한 거야.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 말이야.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어려워도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할머니,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성민이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된 거야. 김성민 교장도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할머니 말씀 잘 들어요.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세요. 방과 후에는 할머니와 김성민 교장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차 안에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성민아, 선생님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김성민 교장도 미소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진짜 교육이 뭔지 다시 배우고 있어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성민아, 오늘 아이들이 정말 예뻤어. 특히 민수라는 아이. 집에서 아침 못 먹고 온다고 하던데. 김성민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더 챙겨줘야겠네요. 할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게 선생님 역할이잖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박순자 할머니와 김성민 교장, 그리고 해솔초등학교 아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은 학교 전체를 변화시켰고 김성민 교장은 진정한 교육자로 거듭났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스승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할머니와 김성민 교장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성민아, 선생님 정말 행복해. 김성민 교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자, 성민아. 김성민 교장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평생 함께 하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